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레이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 모두 나에게 행복을 주고 또 동시에 내가 지켜야 할 존재죠. 그런데 만약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사망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사망보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험플레이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sentry.co.kr에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명과 가입일 또 월 납입액과 궁금하신 점까지 알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태 이사께서 사망보장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 좋은 모험 이종태입니다. 9월 8일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짠! 혹시 포스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1997년 개봉했던 이탈리아 영화인데 굉장히 명화라고 상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두고두고 계속해서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돌리기 안 하고 감동 있게 볼 수 있는 영화고요. 가끔 케이블이나 EBS 같이 그 추억의 명화라는 코너에 가끔은 이제 보여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왜 들고 나왔냐? 마지막에 이 아빠가 주인공인 아빠가 아들 때문에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서도 제가 얼굴이 살짝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감동이 큰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요즘도 가끔 생각나는데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네, 어이구 사진이 넘어갔네. 네, 제 사진입니다. 뒷모습은 괜찮죠? 여기 옆에 있는 꼬맹이가 저희 큰아들인데 아마 한 3살쯤 됐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큰 결정을 앞두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겸사겸사 해서 저희 애들 엄마랑 애기들이랑 같이 잠깐 한 놀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게 좀 많아서 저도 모르게 뒷짐지고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애기가 뒤에 옆에 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저희 그 애들 엄마가 사진을 찍어준 건데 지금도 저는 이 사진만 보면 기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울컥할 때도 있고요. 가끔 애들 엄마랑 같이 술 한잔하고는 울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 사진 하나로만 그렇게 감정이 증폭이 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빠니까 옆에 따라와서 아빠처럼 똑같은 포즈로 뒷짐을 지고 아빠가 뭘 보나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이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자, 다음 영화 버킷리스트. 이 영화는 젊은 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2007년에 개봉했던 헐리우드 영화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중년의 두 남자가 우연히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면서 우리 죽기 전에 이거 해보자. 보통 저희가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꼭 이뤄야 할 소원, 내용, 할 일 이런 거 작성해서 하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영화에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때는 제가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라 보시는 그 모건 프리만은 아마 자동차 정비사였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극 중에서는 재산이 이렇게 많이 형성돼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던 거죠.
부에서는. 근데 옆에 같이 웃고 있는 잭 니콜슨, 명배우죠.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세렝게티 가서 사냥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제가 느낀 건 좀 잔인하지만 과연 저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도 하고 싶은 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름답게 웃으면서 하고 싶었던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영화 볼까요? 자, 이 영화는 그렇게 유명한 영화가 아닙니다. 98년도에 개봉했던 최민수 씨 주연의 남자 이야기란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는 왜 갖고 왔냐? 이 영화 극중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상황은 최민수 씨가 한 달을 남겨놓고 시한부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믿고 있는 이제 직장 동료죠. 극중의 직업들은 건달인데 조폭인데 여튼 순화해서 직장 동료 자기의 오른팔인 박상민 씨한테 너는 남은 인생이 하루라면 과연 뭘 할 건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물론 미혼이었는데 아직도 박상민 씨 대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하고 놀아야죠. 지금도 얼굴이 파르르 떨리는데 감동적이죠. 제가 하루가 남아있으면 저는 저희 애들하고 놀 거예요. 딱 하루가 남아있으면 다른 것보다도 그냥 애들하고 놀아줄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왜 많은 포스터를 보여주고 궁금하지도 않는 이종태 네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자, 이게 2013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2013년도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사망을 하신 사망자와 사망 원인들을 분류한 자료입니다. 2013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고요. 무서운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2013년도 사망자 수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 보면 어제 교통사고라고 해서 뭐 100 몇십 건 이렇게 쓰여 있고 그 밑에 부상자 수, 사망자 수 쓰여 있죠. 보통 하루에 사망자 수가 한 10명 안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주위에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이렇게 사망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와 내 가족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답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2013년도 대한민국에서 사망하신 숫자가 26만 6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죠. 이거는 아산시와 군산시 전체 시민의 인구와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물론 출생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출생은 축복받는 일이고 매년 사망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희 프로그램은 보험 관련 프로그램이죠. 상담도 해드리고 정보도 알려드리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내용으로 보험을 수정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생각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갖고 있고 자기가 부양을 해야 되고 사랑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늦지 않게 사망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하십시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나 보험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의 사망 후에 보통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당장 내일 교통사고 날지 저희 생방송 끝나고 집에 가다 사고를 당할지 아니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올지 전혀 모르거든요. 대신에 한 가지는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뭐냐? 내 다음 생에 내 분신 배우자들은 일단 논외로 하고라도 우리의 사랑의 결실로 생긴 우리 애기들, 우리 자식들한테는 부와 지혜를 물려주지 못할 망정 가난과 부채 빚은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족의 소중함과 더불어 사망보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종태 이사께서 좋은 말씀들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종태 이사와 함께 프라임에스의 이몽재 팀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사망보장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사망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어떤 점들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종태 이사님께서 사망보험금, 사망보험에 대해서, 사망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이제 짚어 주셨는데요. 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한 가장 최상의 보험 상품이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보험료가 적지 않다는 점이고요. 이 보험료 부담 시 저희 이제 아까 그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정기보험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보험, 종신보험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종신과 정기를 동시에 준비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두 개의 혜택을 다 받고 그 은퇴 이후에는 최소한의 사망보장이나 아이들, 자녀들 후손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망보장을 종신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업이 만약에 운전을 하신다거나 작업 참여가 많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라면 재해 사망이나 상해 사망과 같은 일정 조건일 때 지급이 되는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사망보험금을 추가를 하신다면은 보험료는 줄이고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경제적 활동을 할 때와 은퇴 이후 상황에 따라 구분을 해서 적절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무료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고민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예, 지금 종신보험 갖고 있는데, 네. 이걸로 가입해야 그러니까 해지하고 실비보험 가입하는 게 좋은지 좀 물어보려고요. 네, 현재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신데 해지를 고려하고 계세요. 네. 네, 어떤 보험 갖고 계신가요? 하나생명 스마트 VUL 종신보험 2요. 네, 하나생명의 스마트 VUL 종신보험이요. 네. 네, 언제 가입하셨나요? 이건 3년, 4년, 2011년 10월이요. 2011년 10월에 가입을 하셨고 매달 네. 얼마나 내고 계세요? 139,000원이요. 139,000원이요. 네. 지금 해지는 왜 고민이 되는 거세요? 일단 보험료 비싸고, 네. 너무 비싸고, 이제 주부다 보니 그게 아니구나, 이게. 네, 지금 주부시군요. 네, 그리고 처음에 또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네, 보험료도 부담이 실비보험만 하려고 되시고. 했죠. 네, 이 종신보험에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셨어요? 그냥 종합보장 받으려고요. 아, 종합보장 받으려고 가입을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이 현재 주부신데요.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신데 보험료가 좀 비싸서 고민이신 것 같거든요. 네, 알아봐 주시죠.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이 종신보험 하나만 가입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주부시고 가입하신 지는 네. 한 4년 정도가 지났고 종합적인 보장을 맞네요. 원해서 준비를 한 보험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가입 시기를 보면 한화생명에서 종신보험을 판매한 이 시기에 판매하던 종신보험에는 의료실비 특약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의료실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의료실비도 들어가 있는데 보험료도 부담이 되고 좀 그래서 다른 보험을 알아볼까 하시는 상황이신 거죠? 네. 우선은 의료실비 보험이라는 게 의료실비 특약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실비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이다 얘기를 할 때는 의료실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상황에 맞게 진단금이나 수술비, 입원 일당, 후유 장애 여러 가지 특약들을 살을 붙이듯이 뼈대에다 살을 붙이듯이 붙이게 되는데요. 이 종신보험에는 주가 되는 게 사망 목적이고요.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실비 특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아무래도 사망보험의 보험료가 좀 높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종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보장 좋은 보장이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말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고요. 지금 또 주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주부에게 사망보장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먼저 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에서는 사망보장이 첫 번째는 아닌 거죠. 살아가면서 생기게 되는 질병, 상해, 아프고 다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의료실비를 준비하시고요. 지금 이 보험은 가입하신 지도 좀 됐고 하지만 의료실비도 있고 하지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가입에 그러니까 과거 병력이 없고 보험금을 타신 적이 많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정리를 하시고 이 정도 금액 대비된 정도로 의료실비에다가 사망보장을 좀 최소화해서 준비를 한다면 중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나 각종 가족력을 생각해서 뭐 수술비나 이런 부분 충분히 튼튼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 보험료에 맞는 보장을 찾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보장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준비를 해보신 다음에 제대로 된 보장을 준비하고 보험료 좀 줄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현재 보험료가 이렇게 좀 높은 게 사망보장보험금 때문에 보험료가 좀 높았네요. 그리고 주부시다, 그리고 주부시다 보니까 사망보장보다는 질병이나 상해를 대비하는 의료실비 보험에 먼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험은 좀 정리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지난달에 다른 보험 알아보다가, 네. 기존에 있는 보험 여쭤봤더니 해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해지를 해야 되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요. 네, 현재 그럼 어떤 보험 갖고 계신가요?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이요. 네, 언제 가입하셨나요? 2009년에요. 2009년에 가입하셨고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16만 원씩 됩니다. 16만 원 정도 내고 계세요. 네. 어떤 보험 따로 찾고 계셨던 건가요? 실비보험이 아마 지난달에 친구가 바뀐다고 해갖고 그때 알아봤었는데, 이 네. 보험 해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아, 이걸 해지를 하고 실비보험에 새로 가입하라는 네,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현재 종신보험에 실손 의료비 보장은 안 되고 있나요? 네,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신 거세요? 그때 이제 친구 권유로 가입했던 거거든요. 아, 그때 친구 건의로 가입을 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현재 리빙케어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비보험 새로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현재 보험을 해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09년 그러면 그 친구분이 가입할 때 네. 이거 하나 하면 다 된다 그랬죠 또? 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지난달에 그러니까 실비보험 바뀐다고 보장 내용이 축소되네, 뭐 본인 부담금이 2배로네, 네네네. 약간 좀 과장된. 근데 이게 마지막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방송에도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혹시 가입하셨나요, 실비를? 아니요, 못했어요. 아, 그러면 실비도 가입 안 하고, 그럼 친구분이 막 강하게 권유를 하셨을 텐데, 바뀐다고. 네, 뭐 근데 친구도 바빴는지 또 소홀해져갖고 어영부로 넘어가게 됐네요. 우선은요, 지금 가입한 보험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CI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가입하셨으면 혹시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시죠? 이제 31이에요. 31세 남자시고, 그러면 16만 원이면 주계약이 1억 가까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께서 사망을 하시면 가족들한테 1억 원이라는 사망보험을 주는 종신보험의 한 종류인데, 기존 종신보험은 사망을 해야지만 보험금을 주잖아요. 네. 근데 이 리빙케어 같은 CI 보험은 사망하지 않더라도 그네들이 말하는 중대한 또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수술을 받으면 원래 주기로 한 사망보험금의 뭐 50%, 80%를 먼저 주는 거예요. 뭐 좋은 취지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보험 하나로 다 보장이 된다고 알고들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이나 뭐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여러 각종 수술들, 뭐 수술 듣기 힘든 수술일 거예요. 뭐 조혈모세포 수술, 인조혈관 치환 수술, 뭐 심장동, 대동맥, 심장 판막 수술,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수술들 받을 때 주는 거라 보통 이제 암 걸리면 보험회사에 도움 받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남자고
뭐 아직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여쭤봤지만 결국 결혼을 만약에 생각하시고 자녀분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 가장이 되실 분이니까 사망보험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필요한데 요거 하나만으로 가져가긴 조금 위험합니다. 뭔 얘기냐면 만약에 얘네들이 말하는 뭐 약관의 일부지만 지금 그 삼성생명에서 말하는 중대한 또는 치명적인 질병 진단을 받았어요. 뭐 중대한 암 진단을 받아서 뭐 8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먼저 받았어요. 그럼 그거를 병원 치료비에 보태 쓰고 이것저것 쓸 거 아니에요? 급한 돈 쓰고 손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면 뭐 보통 이게 8천만 원 80% 선지급일 텐데 받고 나면은 사망보험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작 사망보장이 필요해서 준비하신 분들도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지금 통계 자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받고 나중에 암은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니까 나중에 이제 60세 접어들고 하면은 여자분들은 뇌질환이 좀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남자들은 심장질환이 발병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는 나이 60, 70 되시면 새로운 보험 가입하기 힘들잖아요. 보험료도 엄청 높고. 네. 근데 그때 가버리면 보통 이제 암 걸렸다가 뭐 치매가 오거나 중풍이 오거나 뇌졸중, 뇌혈관 질환, 협심증 이런 게 오는 경우가 많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 걸리면 보험 가입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험금 받은 것도 다 썼는데 그 다음부터 뇌질환, 심장질환, 행여나 또 사망 이런 것들은 보장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암이든 사망이든 뭐 뇌질환, 심장질환 이걸 각각 다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CI 보험은 한 방에 크게 주긴 하지만 그 다음은 사실 나 몰라라 손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분이 아마 이런 좋은 취지에서 없애고 본인이 2009년도에 설계했던 거지만 없애고 새로 가입하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료실비가 이미 변경이 됐으니까 서둘지는 마시고요. 네네. 그 친구분한테 다시 상담을 받으세요. 전화 안 하면 직접 전화하세요. 친구인데 어때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긴 시간 동안 최소한 우리는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 지금 6시가 넘었는지 아직 안 넘었구나. 삼성생명 고객센터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동이체만 정지를 시켜놓으세요. 그러면 9월달 보험료 16만 원 일단 안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분한테도 상담 받으시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상담 받으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데 이 리빙케어를 없애겠다라고 하시면은 없애면 한 달 보험료 덜 나갔잖아요. 9월달 거. 자동이체 안 빠져나가게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았는데 도저히 리빙케어를 나는 없앨 수가 없다. 또는 없앨 필요가 없다. 나한테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거다. 차라리 하나를 더 보완을 할 망정라고 하시면 안 냈던 보험료 그냥 납입하시면 쭉 계약은 유지되는 거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분하고 상의를 하시고 전혀 생판 모르는 분하고 설계사분하고 또 한 번 상담을 받으세요. 그래갖고 결정을 하시되 일단 이번 달 보험료 한 달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해지를 먼저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상담 받으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암은 그렇게 보장 범위가 많이 차이 안 납니다. 뇌질환 관련해서는 지금 리빙케어 갖고 있는 거랑 일반 뇌질환 진단비랑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리빙케어에서 뇌출혈 진단비를 받으려면 치료받고 나서 장애인이 되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의료실비랑 뇌질환이랑 2009년도 삼성생명 리빙케어는 후유장애가 약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뇌질환 진단비, 그 다음에 후유장애, 또 하나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심장질환 아까 얘기했어요. 심장질환. 일단 그러면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실손보험, 실손보험이랑 뇌질환이랑 후유장애 요 세 가지를 보완하셔갖고 가입하시되 일단 9월달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를 먼저 해지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현재 보험 일단 유지를 하시면서요. 실손 의료비 부분과 뇌질환과 후유장애 부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보완하시는 점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3466님이 보내주셨네요. 갑상선 약 먹고 있는데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팀장님,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실비보험 상품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약을 먹고 있거나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거나 하면은 보험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갑상선 약이라고 시청자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갑상선 같은 경우 약을 먹는 대부분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혹은 결절로 결절 제거 후에 갑상선 약을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기준을 두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해당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에도 의료시비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다만 약을 안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제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한되는 조건이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냥 가입은 시켜줄게 라고 보험사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갑상선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치료비는 못 줘. 또 갑상선 관련해서 다른 질환이 생겨도 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거야 라는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가입자인 당신이 약을 먹고 있구나. 우리가 가입을 받아줄게. 그리고 갑상선 관련해서도 보험금 수령할 일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할게. 하지만 약을 안 먹는 사람보다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 라고 해서 할증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 지금 다른 조건이나 다른 상황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기존에 다른 보험이 있으시고 실비를 추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무 보험이 없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보험이 있다면 우선은 당연히 유지를 잘 해야 되겠고요. 거기서 어떤 보장이 가능한지를 점검을 하고 실비보험을 가입을 할 때 나한테 유리한 방식이 보험료는 똑같지만 보장을 제한을 받을 방식일지 아니면 보장은 똑같이 받지만 보험료를 조금 더 낼지 보험료를 더 낸다면 얼마나 더 내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 가지 보험사를 비교를 한 다음에 기존의 보험과 함께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실비보험 가입하는 방법 중에요. 갑상선 보장은 안 해주는 부담보 조건과 또 약을 먹고 있다면 갑상선 보장도 해주겠다는 할증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요.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8311님이 보내주셨네요. 종신보험 가입할 때 변액종신이 좋을까요? 그냥 종신이 좋을까요? 이사님, 지금 변액종신보험과 일반 종신보험의 차이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비교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종신보험을 준비하시는 건 사망보장이 가장 큰 목적이겠고, 변액종신과 일반종신. 일반종신은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연금과 같은 구조인데, 보험회사가 걷어들이는 보험료로, 그러니까 사망을 하시면 정해진 사망보험을 주고, 나머지 돈을 갖고 있다가 보험회사가 그 돈을 운용을 하는 거예요. 보통 굴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고, 변액종신은 말 그대로 변액자가 들어가면 내가 낸 보험료의 일부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되어서 투자 수익에 따라 내가 받기로 하는 금액이 커지는 형태거든요. 근데 종신보험에 있어서 일반 종신, 변액 종신 결정할 때는 이 투자 목적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 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내가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출발을 하느냐 아니면 사망도 보장받으면서 일정 기간 지났을 때 보통 한 은퇴 이후를 지칭을 하죠. 내가 꾸준히 납입했던 보험료를 갖고 그 재원을 이제 연금으로 전환해서 사망보장이 필요 없게 되는 시기, 보통 65세라고 하면 65세부터 나는 내가 냈던 돈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나는 연금으로 받겠다. 이렇게 출발하시는, 그러니까 짧게 정리하면 오직 사망보장이 가장 큰 목적이고 다른 거는 정말 부수한 거라 크게 중요치 않다라고 하시면 변액종신이 좋습니다. 왜냐? 같은 보험회사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보장 내용에 변액종신이 일반종신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요. 이유는 보험회사가 해지환급금을 책임지지 않아도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환급도 고려하고 투자는 기피하고 이런 성향이라면 일반 종신이 보험료는 조금 더 납입을 하지만 환급 때는 해지 환급금 면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투자 목적이, 투자 의지가 살짝 있고 사망 보장에 중심을 둔다라고 하시면 납입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변액 종신이 유리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환급도 생각해야 되고 안정성을 중요시한다라고 하시면 초기에 납입보험료는 좀 높지만 해지 환급금이 일정 비율로 보장이 되는 일반 종신보험이 유리합니다. 네, 시청자님, 사망보장에 투자 수익까지 좀 원하시면요, 납입보험료가 저렴한 변액종신보험 가입하시면 되고요. 해지환급금이 좀 안정적이게 받고 싶다 하시면 일반 종신보험에 가입하시는 점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레이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고민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의료 실비보험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네. 네, 다른 추가적으로 안보험을 들어야 될까 싶어서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그러세요? 현재 의료실비보험 들고 계시고요. 네. 안보험에 좀 관심이 가세요? 네. 네, 현재 가입하신 보험 상품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LIG 닥터 플러스라고 알고 있어요. LIG 손해보험의 닥터 플러스요? 네. 네. 지금 LIG 손해보험이 KB 손해보험으로 바뀐 건 알고 계시죠? 그래요? 모르고 계셨어요? 네. 네, 지금 회사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그게 지금 한 2013년 1월쯤에 아마 했었을 거예요. 2013년 1월에 가입하셨어요? 네. 네,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지금 37,000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37,000원 내고 계시고요. 네. 현재 여기에 암진단비는 들어있지 않나요?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고요. 네. 새롭게 안보험 관심 가지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냥 남들 다 대부분 안보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네. 또 집안에서 특별한 가족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네.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혹시나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KB손해보험 닥터플러스 보험에 암진단비가 들어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시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또 새로 암보험 추가로 가입하시는 전까지 짚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현재 가입된 보험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요. 그리고 결혼은 혹시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고요. 네.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판매직 하고 있어요. 판매직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잘 모르고 계셨는데 LIG 손해보험이 KB 손해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죠. 사실은 인수가 된 거예요. KB 금융그룹에서 손해보험사를 하나 이제 산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네.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LIG 손해보험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누가 주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KB 손해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들었던 계약 조건 그대로 약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은 지급이 되니까요. 간혹 그 보험사가 인수되거나 합병되거나 할 때 이런 걸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죠. 만약에 제가 보험사를 사고 이전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들한테 나는 보험금 안 줄래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한 혼란이 초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험사를 인수를 할 때에는 기존 가입되었던 가입자들의 보장 내용은 동일하게 보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 암보험을 하나 더 들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LIG, 현재 KB, 기존 가입했던 실손보험에는 실손보험이라는 건 알겠는데 암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의료실비보험은 알고 계시다시피 병원에서 치료하게 되는 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암에 걸려서 치료를 해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암 보장 관련해서 병원비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암보험은 암 진단비나 암 수술비, 암 입원 일당 여러 가지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보험료를 봤을 때 또 가입 시점과 연령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암 관련 특약이 없거나 있어도 소액이거나 갱신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소액인 경우에도 없는 경우에도 또 갱신형인 경우에도 새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마 가입자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또 여기에 기존에 갖고 있던 LIG에 추가로 더 뭐를 더 얹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상품 구성상 새로운 신규로 안보험을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뭐 가족력도 어느 정도 있다. 특별한 가족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암에 관해서는 주변에서 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네. 가입자분들께서 시청자님께서도 다들 암보험은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이왕 준비를 하시는 김에 암보험 이외에도 뭐 2대 질병이라든지 혹은 뭐 운전 여부라든지 지금 직업이 판매직이라서 뭐 특별하게 위험직은 아니니까 네. 암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 해서 새로운 신규적으로 추가 보완을 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요. 네. 뭐 이 보험 상품에다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에다 뭔가 특약을 추가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러긴 어렵기 때문에 이번 보험 가입을 끝내고는 뭐 보장성 관련해서는 다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합적인 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LIG 뭐가 들어가 있는지 실비 외에 뭔가가 더 들어가 있을 만한 보험료긴 하거든요. 뭐 후유장애가 됐던 입원 일당이 됐던 사망 관련이 됐던 운전자 특약이 됐던 뭔가가 더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던 무언가가 들어가 있을 만한 보험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네. 증권을 찾아보시거나 뭐 증권을 분실했다고 하시면 LIG 손해보험 콜센터를 통해서 뭐 증권을 재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 네. 은행에서 사용하시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가입 내용을 살펴보실 수도 있으니까 먼저 하실 거는 기존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는 어떤 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네. 우선 현재 보험에 실비에 어떤 보장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암보험은 새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입하시는 김에 2대 질병과 같이 꼭 필요한 보장 부분 같이 더해서 새로 준비하시는 법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저기 옆집에 보험하시는 분이 오셔서 네. 다른 분 상담하는데 제가 제 거 얘기를 했더니 실손보험을 제가 들고 있는데 네. 이 보험을 좀 해지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현재 가입하고 실손보험 해지하라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네.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판단 좀 그래서 가져볼까. 어떤 점이 문제라고 하던가요? 아니 자체가요 너무 금액도 그렇고요. 네. 조금 금액에 비해 좀 아니라고 부장이 네. 그렇다고 보험료 얘기하시고 대비. 네, 네. 지금껏 새로 네. 하시는 거 있는데 그걸로 좀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셨어요? 알아보고 한다고. 예. 네. 그럼 현재 가입하고 계신 실손보험 상품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교보생명 그 무배당 교보 가족사랑 네. 통합 CI 보험이거든요. 이거.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가족사랑 통합 CI 보험이요.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10년도쯤에 2010년에 가입하셨고요. 예. 매달 얼마나 내고 계시죠? 22만 원이요. 22만 원이요. 예. 보험료 부담은 좀 안 되세요? 저는 이게 네. 좋다고 해서 들었는데 좀 비싸다고 해도 그게 들은 건데 네. 얼마 전에 이거 듣고 나니까 가격은 비싸고 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해지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좀 부실하다 이런 얘기 들으신 것 같거든요. 예.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현재 교보생명의 통합 CI보험 가입하고 계신데요.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다는데 네. 해지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010년도에 가입하신 이 교보생명, 가족사랑 통합 CI. 예. 보험이 이거 하나예요? 아니면 또 있으세요? 다른 거는 그 안보험. 그냥 안보험 있으신 거고. 예, 한 개. 예. 아마 옆집에 오셨다는 예. 설계사분이 네. 설명을 잘못하셨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시청자께서 네. 설명을 좀 잘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해지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시던데. 예, 그거는 해지하라는 거는 보통 이제 영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해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다 알잖아요.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을 받아야지 보험회사도 수익이 또 새로 생기는 거고,
그 해당 영업사원분들도 뭐 소득이 창출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잘못 들으셨다는 게 뭐냐면, 네. 2010년도에 그 교보생명 가족사랑 통합 CI에는 아마 네. 실손 보장 내용이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뭐 통원 특약도 있고, 네. 아마 이렇게 설명들을 가입 당시에, 오히려 실손보험보다 이 교보생명 가족사랑 통합 CI를 가입하는 게 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을 일도 더 많고, 큰일 터졌을 때, 실손보험은 자잘한 보장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큼지막한 보장. 내가 실제 병원에 낸 돈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단적인 예로 뭐 자잘한 통원비는 그렇다 치고라도 예를 들면 뭐 카테터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몸속에 그러니까 옛날처럼 칼로 째고 메스로 절개를 하고 안에 치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얇은 바늘 같은 튜브 같은 관을 넣어서 그걸로 수술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수술을 받았을 때 실제 병원에서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좀 크지만 실제 병원비는 뭐 한 30만 원, 50만 원 들었는데 이 교보생명 통합 CI에서 가입한 거에서는 한 100만 원 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못 들으셔가지고 실손 보장을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입하신 내용 중에 실손 보장은 없고요. 네. 아마 그분이 해지하라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시청자께서 여성이시니까 혹시 남편분이 같이 계시나요 지금? 옆에요? 아니요.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네.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 이 교복 통합 CI에도 사망 보장이 주된 목적이라 네. 가장들 아빠들이 먼저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이몽재 팀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여자라고 해서 가사를 책임지는 전업주부라고 해서 사망 보장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대신에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면 비중을 줄일 때 대부분 그 가계 경제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분, 세 분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버시는 분 앞으로 사망 보장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 설계사분이 해지라고 하셨던 것 같고요. 네. 보험료 22만 원, 뭐 저희 MC분이랑 말씀 나누신 거 보니까 보험료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보험료 부담 많지 않으시면 기존 거 유지하면서 뭐 실손이든 뭐든 필요한 거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험료가 좀 부담될 것 같다. 새로 또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기에는 보험료 좀 부담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기존 거를 해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한 5년 가까이 매달 22만 원씩 납입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해지하시면은 낸 돈 그대로 못 돌려받거든요. 그럼 이걸 해지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가게 상황이 어떤지 어머님께서 보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충분히 상담을 받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제 말씀은 해지를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보험료가 부담 안 되면 뭐 보험 필요한 거 계속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거나 나는 굳이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보험회사에 돈을 많이 갖다 주기 싫다라고 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해지하고 새로 지금 건강하시다면 새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또 하나는 기존 거 납입하신 보험료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를 안 하고 감액 완납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로만 니네가 보장을 줄여달라. 나는 보험료 더는 내기 싫다라고 해서 해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낸 돈을 돌려받지는 않고 낸 돈을 가지고 보장 내역을 조금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우선은 무턱대고 해지하라 그랬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먼저 어머님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본인이 어머님하고 어머님 가정에 어떤 보험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보험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가족분들끼리 말씀을 나눠보세요, 남편분이랑. 그러니까 보험이 왜 필요한, 내가 죽을까봐, 안 걸릴까봐, 병원비가 없어서 보험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가입하신 교보생명 보험이 어떤 보험인가를 확인을 하세요. 필요한 내용과 어떤 보장인가가 똑같다면 기존 보험 그냥 유지하시면 되고요. 내가 생각했던 필요한 보장 내용이랑 이 보험이 갖고 있는 보장 내용이랑 다르다면
그러면 뭐 조정을 해야겠죠.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현재 이 22만 원 보험료 좀 부담이 되세요? 어떠세요? 아니, 보험료 부담은 아니었는데. 네. 아니, 그냥 얘기 이렇게 제가 뭐 들었냐고 지금 얘기 들었다고 했더니. 네. 아, 이 보험을 해지하는 게 좋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기분이. 그렇죠.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 좋고 네. 나쁘고는 모르고 있었던 네. 건데. 그래도 그냥 해지하라고 하니까. 왜 해지를 하라 그러지? 네, 좀 당황하셨죠? 그렇게 네, 얘기를 들으시고. 기분이 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해지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네. 현재 보험료 크게 부담 안 되신다고 하면요. 예. 현재 보험 유지를 하시면서 실손 보장과 같이 추가로 필요한 보장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네, 해지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 문자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창 확인해 보고 갈게요. 2784님이 보내주셨네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팀장님, 사회초년생이 먼저 시작하면 좋을 보험 상품 뭐가 있을까요? 네, 좀 뭐 광범위한 질문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라고 보면 사회초년생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고요. 지금 시점에 사회초년생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독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독립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보험은 간단히 생각을 하면 보장성 보험을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장기 저축이라든지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저축성이나 투자성 보험 상품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뭐 기존에 어릴 때 어린이 보험으로 뭐 태아 보험으로 부모님께서 들어주신 보험이 있는지 저축보험이 됐던 보장성 보험이 됐던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현재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뭐 결혼을 언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업이 변경된다든지 직급이 올라가서 수입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보험을 따로 바라봐도 되지만 그보다는 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보험을 포함해서 다른 경제적인 부분도 다 같이 점검을 하는 재무설계 같은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서 좀 장기적인 대책으로 첫 발을 내디디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크게 보험에는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있거든요. 여기에 본인의 목적에 따라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문자 전화 상담 진행해봤는데요.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레이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보험플레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